안녕하세요. 오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8월 2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타임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이 8월 한 달 동안에 백악관에 있은 날은 열흘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 백악관에 잠시 들려서 인플레이션을 감소하는 것과는 전혀 하등 상관도 없는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에 사인을 하고 또 휴가지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휴가지에서 8월 30일 날 돌아올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발표를 하고 있으나 8월 30일에 백악관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웨어에 있는 자기 자신의 별장에서 또 한동안 보낸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통치는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일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론 클라인 백악관 비서실장과 전 수잔 라이스 둘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낭설로만 돌았던 많은 루머가 지금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으며 론 클라인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휴일에도 백악관에 근무를 하면서 모든 행정을 처리했던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똥바람을 일으킨 것이지 통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고 전직 대통령을 내리깎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휴가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인 기자들의 브리핑과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기자들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에게 질문을 못한 지는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론 클라인은 지난 주말에 백악관 브리핑실에서 30%대의 조 바이든 지지율에 대하여 그는 별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막상 기자들이 반대 질문을 하고 나서자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수잔 라이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지금 실세라는 소리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합작을 하여 이들은 MSNBC 모닝쇼에 출발하여 론 클라인은 미국 시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조 바이든의 지도력과 행정력에 대하여 감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탄하고 무엇을 통치하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렌 보발트 의원이 지난 토요일 아주 폭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와 우크라이나가 돈 세탁을 하기 위하여 미국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원조함으로써 최근에 조 바이든이 8억 달러에 가까운 새로운 원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하였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에 대한 불감증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민주공화 양당에서 서로가 된다, 안 된다 하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판을 짜놓은 데서는 민주공화 양당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나 우크라이나 원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게 되면 그것은 바로 미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는 행위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지금 입을 다물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5번째 7억 달러어치의 원조를 지원한다고 사인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부터는 사람들이 몇 억 달러가 갔는지 얼마가 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간 지점도 없고 또는 돈을 송출한 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로렌 보발트 의원은 이것을 당장 내놓으라고 의회에서 혼자 지금 외롭게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그녀에게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미국 의회 정치인 모습입니다. 힘내세요, 로렌 보발트 의원.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은 한 명도 찬성하지 않은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에 민주당원들이 자축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린치핀 역할을 하였던 조 맨신과 시네마 의원에 대하여 왜 그들이 돌아서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이 법안에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많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이 둘을 구워 삶은 배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인사도 아니고 에너지 관련 인사도 아닙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인 빌 게이츠가 이들 둘에게 공작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테크니션이자 세계적인 컴퓨터 기술자가 왜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의 최근의 인상이나 그가 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 결코 가벼이 넘길 수는 없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10년 동안에 약 1,015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를 하고 인플레이션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판이 이제는 돈 많은 하이텍 출신들이 좌지우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연방지방판사인 피니 윌리스가
린지 그레함 상원 의원이 의원권 면제 신청을 하여 조지아 의회에서 자기는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청을 하였으나 그녀가 나와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을 한 사우스캐롤라이나 린지 그레함 의원은 항소를 하였는데 오늘 또 항소에서는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의원 특권과 면책 조항에 의하여 린지 그레함 의원은 조지아주 선거 관련에 대해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피니 빌리스가 이 정치적인 민주당 성향의 판사다 보니 엉터리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판결심의위원회에서도 1차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린지 그레함 의원 경우에는 라펜스버그 조지아 국무장관에게 정확한 기술을 하여 똑바른 보고를 하라고 한 것은 내가 증언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비록 타주이긴 하지만 상원 의원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였으나 1심의 피니 윌리스 판사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출두 명령서를 발급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린지 그레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조지아 법원에 선거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상급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법무부 차관보인 잔유의 발표에 따르면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말하라고로부터 가져온 압류 문서를 반환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는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그간의 관행과 FBI 수사 방법을 봤을 때는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마라라고 안에 밀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스니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 스니치 스티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밀고자를 봉인해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나 FBI 입장에서는 영장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오늘 차관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지만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옆에 심어둔 밀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FBI와 DOJ가 이렇게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집을 급습한 사건에 대하여 서류를 공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몰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잔유 전 법무부 차관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이 밉상 이런 밉상도 없습니다. 지금 공화당 경선에서 많은 라이노가 퇴출이 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지만 상원에서는 장담을 못한다고 하며 미치 매코넬이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펼치고 있는 너레이티브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의 그 변명은 상원 후보로 나서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 그 자질이 민주당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본인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자기 당원이 좀 모자란 한이 있더라도 띄워서 선거 붐을 일으키고 모금을 해야 될 상원 원내대표가 지금 총대를 거꾸로 메고 아군 진지에다가 총을 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물론 자기 부인의 중국 공산당 공상은행과 여러 지분을 보유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러면 상원을 나오지 말았어야죠. 결과적으로는 라이노 중에 라이노인 이 미친 매코넬 때문에 공화당이 될 일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의 악질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러크라고 알려져 있는 뉴욕주 검사장인 레티샤가 지난번에 기독교 집회에서 기독교를 상대로 공갈 협박한 문서가 오늘 공개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1년 봄에 한 기독교 단체가 마이클 플린 장군과 여러 보수 인사들을 초빙하여 연설대회를 하였습니다. 레티샤 제임스가 보낸 공문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하면 여기는 벌금이 얼마입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인종차별과 흑백 이론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벌금이 얼마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연방법에 의해서 기소가 될 수가 있고 벌금이 몇만 불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아주 친절하게도 공갈 협박을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뉴욕주 검사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괴롭힌 것이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추종자와 그를 지지하는 기독교 단체에까지 공갈 협박한 것이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초로 뇌를 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8살짜리 소년이 오늘 사망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주에 살고 있는
이스턴 그레이라고 하는 소년이 자기 동네에 있는 호숫가에 가서 수영을 하였습니다. 8월 8일 날 수영을 하고 온 이후 집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갔더니 네그렐리아 파울렐리라고 하는 아메바에 감염이 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메바가 그 아이의 뇌를 먹기 시작하여 결국은 오늘 사망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DC에서는 민물에서 수영을 하거나 또는 민물을 마실 때는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치사율이 97%가 되는 아주 위험한 아메바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최근에 이볼라 바이러스 등등 수많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범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월요일부터 동북부 쪽에서 많은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이 가물었다가 홍수가 났다가 난리법석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론자들의 이론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에 우주군을 통한 여러가지 기상변화 요소를 공중에 살포한다는 루머가 많이 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폭우와 또는 강풍, 태풍 등으로 난리법석이 나고 있는 기후 난동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과 사실을 알고 싶지만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로 든다고 하면 우주에서 주먹돌 하나를 떨구게 되면 지구에는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이 만약에 타지 않는다고 하면 몇 메가톤급의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우주에서 무슨 짓을 하였는지 또는 성생권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는 한 사람만 알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